워런 버핏조차 저 사람 옆에선 내 기록이 초라해 보인다며 극찬한 투자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베일에 쌓여 있던 거장 루이스 심슨의 투자 세계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단순하지만 치명적으로 강력한 집중 투자 전략, 지금부터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자, 그 전에요. 꼭 안내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 자료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먼저 분명히 할게요. 그럼 진짜 시작해볼까요? 주식시장, 이거 참 오늘도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게 꼭 블라인드 데이트 같지 않나요? 그 안에서 진짜 보석을 찾아내는 법,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 직접, 그것도 공식적인 주주 서한에서 자기 기록이 초라해 보인다고 인정했어요. 바로 루이스 심프슨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오늘 시간 내서 이 사람의 투자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이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마스터 클래스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심슨이 대체 누구길래 버핏의 인정을 받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투자 원칙은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숫자로 증명된 수익률은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이걸 바탕으로 그가 기업을 고른 비법을 배워서 우리 한국 시장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워런 버핏이 인정한 진짜 거장. 루이스 심슨은요, 버크셔에서의 알짜 자회사죠. 보험사 가이코의 투자를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워런 버핏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한테 투자 결정권을 넘긴다? 이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긴 만큼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1979년에 딱 4시간 면접을 보더니 버핏이 바로 가이코 CEO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랬답니다. 됐어, 이 사람이야, 더 찾아볼 필요 없어. 첫 만남에 그냥 알아본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가이코가 잘 나가다가 1970년대에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려요. 그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게 바로 심프슨입니다. 그는 보험사가 가진 아주 특별한 무기, 바로 플로트에 주목했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한테 보험료는 미리 받지만 보험금은 나중에 주잖아요. 그 사이 회사에 쌓여있는 막대한 현금, 이걸 플로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 없이 쓸 수 있는 공짜 돈이나 마찬가지죠. 심프슨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금고에 썩히지 않고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서 가이코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전설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럼 그가 사용한 무기는 과연 뭐였을까요?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최첨단 AI 프로그램이었을까요? 전혀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놀랍게도 단순함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서 뭘 봐야 할지도 모르는 시대에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원칙 하나가 시장을 이기는 최고의 전략이 된 셈이죠. 여기 이 표에 그의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가 모르는 사업엔 절대 투자 안 한다. 둘째, 정말 자신 있는 최고의 기업 10개에서 15개에만 집중한다. 다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할 때 그는 오히려 가장 튼튼한 바구니 몇 개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켜보는 게 진짜 리스크 관리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는 뚝심, 한번 사면 웬만해선 팔지 않는 끈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총알을 아끼는 인내심까지, 이 5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낸 거죠. 자,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철학이 아무리 근사해도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과로 증명 못하면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하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는 루이스 심슨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진짜 돈이 되는 실력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숫자 플러스 6.8%.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바로 심슨이 무려 25년 동안 매년 시장 평균보다 더 벌어들인 초과 수익률, 즉 알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한두 해 반짝 자란 게 아니라 25년 내내 시장을 평균 6.8%씩 이겨왔던 뜻이에요. 이건 정말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심플슨의 연평균 수익률은 20.3%,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13.5%에 그쳤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격차, 눈에 확 들어오시죠?
제 20년 투자 경험에 비춰봐도 이런 꾸준함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철저하게 원칙을 지킨 실력의 결과물이고 진짜 거장이라는 증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총 25년의 투자 기간 중에 무려 18년이나 시장 수익률을 이겼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의 전략이 시장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뜻이에요. 버핏이 말한 올바른 방식이라는 건 그냥 수익률 숫자만 높은 게 아니라 원금을 영원히 이룰 수 있는 최악의 리스크를 피해가면서 안정적으로 쌓아 올린 성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리스크 관리죠. 아니, 그럼 대체 어떤 기준으로 골랐길래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모두가 궁금해하는 루이스 심프슨의 종목 선정 체크리스트,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의 기업 분석법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3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재무제표 너머의 진짜 실력을 숫자로 확인하고, 둘째,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경영진의 퀄리티와 생각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른 보석 같은 종목을 인내심을 갖고 쭉 들고 가는 거죠. 굉장히 명확하고 실천적인 프로세스예요. 특히 그는 이 정영진의 퀄리티를 정말 집요하게 팠습니다. CEO가 그냥 월급 받는 직장인 마인드인지 아니면 자기 회사처럼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있는지, 주주들한테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번 돈을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주주들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졌죠. 제가 예전에 본 한 회사는요, 숫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CEO한테 자본 배치 계획을 물어보니 제대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위험 신호거든요. 아마 심푸슨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걸러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신 그 회사의 CEO는 과연 회사를 주인처럼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냥 월급쟁이처럼 생각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이 위대한 원칙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도 먹힐까요?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심프슨의 철학을 우리 한국 시장에 적용하는 현실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심슨이 꿈꾸던 이상적인 기업 환경과 우리 한국 시장의 현실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짠물 배당이나 대주주가 회자 돈을 빼돌리는 터널링 같은 문제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꼽히는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대주주,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까지. 특히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가 먼저지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심프슨의 원칙이 한국 시장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이런 촉박한 환경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더 날카로운 필터가 되어주니까요. 이런 와중에도 꿋꿋하게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진주 같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프슨의 기준은 바로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챕터에 도착했습니다. 심슨이 남긴 가장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투자의 본질을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꽃에는 물을 주고 잡초는 뽑아라. 정말 간단한 말인데 참 심오하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조금만 수익이 나면 꽃을 얼른 팔아버리고요. 손실이 난 잡초는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마음에 계속 물을 주며 붙들고 있죠. 심프슨은 내 판단이 맞아서 잘 자라는 꽃은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게 계속 키워주고, 내 판단이 풀린 걸로 증명된 잡초는 미련 없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가 완벽히 이해하는 기업에만 집중하세요.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 수가 여러분의 지식 범위를 넘어서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둘째,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진짜 위험은 종목 수가 적은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것, 바로 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위대한 기업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실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되면 팔겠다는 매도 원칙을 미리 정해두세요.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수익나는 꽃을 정성껏 키우는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손실나는 잡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물을 주는 정원사입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한번 진지하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영감이라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